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투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따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투자의 세계에서 진실 혹은 거짓이 지니는 의미와 그것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개인들은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대부분 어떤 판단에 근거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내가 돈을 벌고 잃었다, 이거는 이제 결과물일 뿐 본인의 사고나 판단 과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이 있고 몰입도도 다르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주식은 회사의 조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거니까 이 경우 상당한 규모를 집행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았어!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비교적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이익 추정에서 실적을 가늠하는 것이죠. 제 나름대로의 리서치를 통해서 특정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특정 회사 주식의 금액을 배분하고 예상대로 맞아들어가서 주가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기다리는 형태로 운용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적표가 나오고 진실의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진실은 이제 팩트, 예상되는 회사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거짓이라고 하면은 허황된 내용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만 이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거쳐가는 과정 중에서 진실과 거짓이 서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둘이 맞붙어서 결과가 판가름 나는 경우는 이게 크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실 vs 진실. 앞에 나오는 애가 이기는 거라고 볼게요. 어떤 종목들을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익 추정을 하는데 그 과정이 다 맞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 회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이익이나 성장세 이런 게 매력적으로 나오는가를 추정해서 맞추는 싸움이 되겠죠. 당연하게도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률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있고 이런 회사들이 초과 수익률을 안겨줄 개연성이 높을 겁니다. 이쪽은 기업 분석과 숫자를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의 정석적인 진검승부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것 같고요. 각자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르지만 결과는 실적으로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진실 vs 거짓. 여기 이제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있고 반대쪽에는 엄청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블러핑이어가지고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이른바 어닝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잘 나온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안 나온 회사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겨줬을 거예요. 실망한 사람들이 던지면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제 제 진실이 이기는 이 두 케이스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 경우는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만 하면 돼요. 이 실적 추정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몰입할 것들도 명확해집니다. 회사의 매출을 구성하는 이제 P 곱하기 Q 이 팩터들을 파악을 하고 비용 C 이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시장의 크기, 향후 성장 전망 트래킹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이런 팩터들을 찾아가지고 머리 굴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은 이제 거짓이 이기는 케이스들입니다. 이때부터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거짓 vs 진실. 뻥카인 회사. 실적이 잘 나올 기미가 없는데 주가가 열심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또 대부분 급등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반면 내가 본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다. 예상한 전개대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복장이 터지죠. 화도 나고 자괴감도 들 겁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했다는 분들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세상이 잘못됐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이 진실을 왜 이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정 시점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광기적으로 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선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변수를 일으키는 경우는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보든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할 수 없고 부럽기만 하면은 그쪽에 합류해야 되는 게 빠를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맞는가를 점검해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단순히 어떤 뻥카에 기인한 시대 차익이다. 주가가 오르면 실적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다. 다른 건 관심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이제 재무적 분석이나 실적 추정 이런 거에 노력을 가하신다면은 본인의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매매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이길지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거든요. 이게 대부분 주가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맞추는 거는 주가가 아니에요. 실적을 맞추는 거지. 근데 주가가 맞으면 이게 입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열받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가의 상승은 결과물인데 내가 결과를 기다린 최초의 근거가 실적의 추정에 기인한 거라면은 그게 틀렸는지를 의심해보는 게
나를 재정비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추정이 맞았으면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번 분기 잘 나왔는데 주가가 미동도 안 했다. 그러면은 혹여나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모든 게 선반영되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될 거고요. 이번 분기에 이어서 다음 분기도 잘 나올지 추정을 해봐야겠죠. 근데 다음 분기도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은 비중을 늘려가지고 내가 아는 진실이 드러나서 이길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런 게 좋은 측면도 있어요. 현재 좋은 게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싸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은 내가 예상한 실적 추정이 틀려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착각이었던 거죠. 그 경우에는 남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반성해가지고 내 추정 로직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거짓 vs 거짓. 이 경우는 기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은 아예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어떤 꿈의 대결입니다. 아니면 선수들의 수급 싸움이 되겠죠. 꿈이 크면서 장황하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보일랑말랑 하는 애들이 잘 나가죠. 예전에는 뭔가 이런 부풀리기성 이야기들은 단기에 해먹고 도망가는 싸움이어가지고 이게 뻥이 금방 들통나기 마련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나 인공지능, 우주 이런 거 막상 제대로 시장이 열리려면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미래 산업들이 당장 내일 되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워낙 돈도 많고 주가가 잘 날아가요.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쟁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믿음과 돈의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을 즐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중간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딜 가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엮여서 발생하는 네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봤는데 어느 쪽이든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그쪽에 쓰면 되거든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기면 수익은 따라오는 거고요. 다만 진실 쪽이든 거짓 쪽이든 내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뭐가 더 관심이 많고 어디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의 기질이 기업의 실적을 추정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에 적합하다면은 그거를 정교하기 위한 방법을 익히고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매매적인 측면, 어떤 재료의 주가에 반영되는 것, 대중의 심리 캐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은 그쪽에서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자신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단계 앞서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말로는 장기 투자, 기업의 실적, 가치 투자를 말하지만 실제 원하는 건 어떤 단기 형태 차익이라면은 시간이 필요한 투자, 실적 추정을 하면서 기업의 수익성 정도의 성과를 얻는 길을 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방향을 정하고 나면은 이쪽이든 간에 되도록 반대쪽을 보지 마세요. 기질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어차피 남의 결과를 부러워해봐야 전체에서 1등이 되지 않는 한은 항상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인생이 부러움의 연속일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절반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제가 초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률은 생각보다는 낮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욕심과 조바심을 가져서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어차피 남이 하는 거대로 안 할 건데 혹시나 하면서 이렇게 선 넘으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반대쪽을 봐봐야 저쪽 잘 나갈 때는 양만 올리는데 막상 이걸 나한테 녹여가지고 적용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완전히 따라할 게 아니면은 그런 거는 시간의 낭비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에 치중해서 확실한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쪽을 가다가 저쪽을 가다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이런 결론을 내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자아가 되게 강한 경우인데 양쪽 방법이 다 문제라면은 이 바닥을 떠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고 있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할 거거든요. 성인이 된 이상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결정을 잘 해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실에 기반을 하든 거짓에 기반을 하든 계속 이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의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셔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면 되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